자, 15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의 n제곱근, 그럼 뭐 이게 그냥 m의 n분의 12제곱이겠죠? 그치? 뿔마가 있겠지만 어차피 뭐 마이너스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정수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싶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정수인 걸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 자연수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다를 바 없다.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음수가 존재할 때는 반드시 자연수가 짝꿍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 안 써야 된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이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는데 fm이라는 건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써야겠네.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만족하는 n 이렇게 된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m은 2부터 19까지 fm이라는 건 f2라는 것부터 먼저 구하라는 건데 맞죠? 2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2라는 거 의미가 뭐야? 2의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n은 뭐예요? 12의 약수면 되죠. 그런가요? 12의 약수 몇 개야? 2 이상이죠. 그래서 5개. 그러면 다 5개지 않을까? 2부터 9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8개가 다 5개씩 있으면 40이잖아. 그치? 맞아요? 없네. 없어. 맞죠?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기회를 줬냐? 달라지는 게 있나 봐. F3 혹시 뭐 다른가요? 3의 n분의 12제곱 자연수인 거. 그럼 어차피 12의 약수잖아. 그치? 2 이상인. 그럼 이것도 뭐 5개란 거죠. 그럼 누가 다르지? 했더니 F4에서 4의 n분의 12제곱은 2의 n분의 24제곱이 됩니다. 그렇구나. 달라지는구나. 달라지는 애가 있더라 라는 것에 뭐 그냥 나열을 좀 하다 보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열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나열을 해봐야 돼요. 물론 나열하지 않더라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이거 지수가 바뀌면 뭔가 달라지겠다. 지수가 바뀌는 애가 딱 3가지 있네. 4, 8, 9. 이 3개만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얘가 자연수라서 그쵸? 24의 약수는 몇 개가 돼요? 24의 약수는 몇 개예요? 7개예요? 8개인데 하나 뺐다는 이야기겠죠? 그쵸? 10이라고 썼네. 미안합니다. 2 이상인 게 7개가 있다. 2개가 늘었네.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누구도 다르다고? F8도 8의 n분의 12제곱이 2의 n분의 36제곱이고요. 그쵸? 얘가 지금 자연수라는 건 36의 약수의 개수고요. 36의 약수는 뭐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3, 3, 9,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 이상인 거죠. 8개. 또 누구도 달라요? F9도 다르겠죠? F9도 몇 개? 3의 9의 n분의 12제곱이랑 3의 n분의 24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24의 약수. 다시 한번 뭐보다 큰? 2 이상이. 그럼 아까 했던 7개 이상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5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애들이 누구 있어요? 4, 5, 4, 8, 9가 있고요. 얘 2개 많고요. 얘 3개 많고요. 2개 많죠. 5개를 기준으로. 맞죠? F4고요. F8이고요. F9고요. 그래서 7을 더한 거니까 47.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뭐 헷갈리면 그냥 8개 다 쓰고 다 계산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13번에 뭐 그 정도 시간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이제 3등급 들어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하는 건 괜찮다. (16번) 공간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네요. AN이라는 애가 로그 2의 루트 n 플러스 2분의 2의 n 플러스 1. 로그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일단 이거 2분의 1로 꺼내지고요. 그쵸? 로그 2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밑은 2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라는 애가 1, 2 해서 m까지 대입하는 건데 이러면 2분의 1 로그랑 시그마가 나올 때는 곱하기해서 약수를 구하라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로그랑 시그마가 같이 나오면 로그랑 시그마가 같이 나오잖아? 맞지? 이거 곱셈에서 규칙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곱셈에서 규칙 찾기는 일반적으로 약분되는 거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나열하면서 규칙 찾기라는 개념이고요. 로그 2에 2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다시 1 대입하면요. 3분의 2가 되고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고요. 3 대입하면요. 5분의 4고요. 그쵸? 언제까지 대입해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까지 곱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이 m제곱까지는 그냥 돼요. 맞죠? 그리고 얘랑 여기랑 지워지고 얘랑 얘만 남습니다. n 플러스 2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됐대요. 이게 자연수가 된답니다. 그럼 요거 자체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n 플러스 2만 뭐면 돼요? n 플러스 2만 2의 거듭제곱이면 돼. 그럼 얘랑 얘가 연산되면서 뭔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이해가요? 그럼 2의 거듭제곱 되는 거 누구 있어요? n 플러스 2가 자연수니까 4부터겠죠. 4이고요. n 플러스 2가 8이고요. n 플러스 2가 16이고요. n 플러스 2가 32고요. n 플러스 2가 64고요. n 플러스 2가 128이고요. 뭐 그 이상은 안 되겠죠. 맞죠? 왜? 그 다음 거 256인데 그럼 답이 안 되잖아. 맞지? 얘네 기준으로 봅시다.
만약에 다 더해서 답이 있으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m의 합은 얼마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2 더하기 6, 8, 14, 22, 30, 52, 그리고 62니까 114, 126. 네, 다행입니다. 답이 없죠. 다행이에요. 그렇죠? 너무 크죠? 빠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걸러내야 돼요. 이걸 걸러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걸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제일 좋은 건 대입하세요. 대입해서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 안 되잖아. 야, 6개밖에 안 돼. 그냥 대입하면 돼요. 알았죠? 대입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얘를 확인합니다. 얘를 확인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만 살짝 더 띄워놓고 대입을 할게요. m 플러스 2가 128이네요. 자, m이 2라는 거잖아요. 그쵸?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로그 2에 몇 제곱이 돼요? 2제곱.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2에 1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이죠. 안 돼요. 오케이. m이 6이라는 거예요. 그쵸? 8분의 2 하면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랑 6제곱하면 2분의 로그 2에 4제곱이 됩니다. 4가 되죠. 자, 얘는 14죠. 어쨌든 16분의 8분의 1이니까 2분의 로그 2에 8분의 1 대입하면 얼마? 잠깐만. 14. 14에서 3 뺐으니까 얼마지? 11인가? 2분의 11. 안 되죠. 내가 찾는 거 m의 합이야. 그치? 얘네들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 2에 4제곱을 뺀 거니까 30. 2분의 로그 2에 28인가요? 맞니? 32분의 16분의 4제곱 뺀 거니까 26이죠. 됐죠. 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맞지? 그치? 그래서 얘 안 되고서는 얘 되겠죠. 그럼 나는 6 더하기 30 더하기 126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162. 얘가 답입니다. 그쵸?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실제로 간단해요. 뭐 얘도 실제로 이 두 개 내가 확인을 안 했지만 해도 상관없다고. 뭐 몇 분이 걸려? 5분이 걸려? 10분이 걸려? 두 개 하는데 맞죠? 몇 번이라고 써있어요? 21번이죠. 그렇지. 뭐 좀 문제가 쉽게 나오긴 했지만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레벨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이거 한 4, 5분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 대입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대입이에요. 대입해서 규칙 찾는 건 아닌가? 그치? 이건 기억해주면 좋아요. 약분해서 구한다 라는 개념 알았죠? 17번 보겠습니다. f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그러니까 n이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요. 36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A1부터 A9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사실 A1은 1이고요. A2는 2고요. A9는 36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에 f ak 여기가 1이면 0이죠? 맞지? 다시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에 f a1 곱하기 로그 a1 부터 마이너스 1에 f a9 곱하기 로그 a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순서가 없는데요? 순서가 없어. 안 알려준 거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냥 차례대로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얘는? 0이고요. 그 다음 누구예요? 2죠?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로그 2죠.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로그 2. 자 여기다 3 대입 ak가 3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로그 a3 응? 로그 3 마이너스 1의 4제곱 로그 4 마이너스 1의 6제곱 로그 몇 개 했니? 하나, 둘, 셋, 넷, 5개. 이제 4개 남았죠? 마이너스 1의 9제곱 로그 9 마이너스 1의 12제곱 로그 12 마이너스 1의 36제곱 로그 잠깐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18 18의 로그 18 마이너스 1의 36제곱에 로그 36 야 다 더해 몇 개 해야 된다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치? 그렇죠 네. FA 있잖아요. 네. 약수의 개수 예리했다. 요것만 수정하면 되겠네요. 얘 얼마죠? 이거 2고요. 그쵸? 이거 4니까 3이고요. 6이니까 1, 2, 3, 6. 4개. 고요. 9니까 1, 3, 9고요. 12니까 1, 2, 3, 4, 6, 12. 6이고요. 18이니까 1, 3, 9 4제곱이고요. 36이니까 8이었, 9였나요? 9. 네, 이렇게. 좋아요. 플러스 달린 애들 먼저 써주면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6 더하기 로그 12 더하기 로그 18 빼기 로그 4 빼기 로그 9 빼기 로그 36 이렇게 됩니다. 그쵸? 로그 18, 로그 2 합치면 로그 36 지워지고요. 로그 9, 로그 4 하면은 로그 36 지워지고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네, 1번. 그쵸? 고민하는 시간보다 직접 쓰는 시간이 더 짧더라.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일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약수의 개수에 대해 묻는 문제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규칙 찾는 것보다 대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약수의 개수 문제에선 나열하는 게 좋을 때가 많더라. 알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 대입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대입만 원할 때가 꽤 많습니다.
18번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5의 x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5의 x 마이너스 1은 0. 두 분의 합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5분의 n 더하기 5 n 더하기 1분의 1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분의 1은 이거 뒤집으라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이고요. 공식 써도 되죠. 2분의 10 곱하기 10에 더하기 10. 그쵸? 그래서 65. 어? 네. 한번 시비 걸고 싶었다고? 오케이. 네.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x 마이너스 n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맞아요.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x에다가 n 대입해라. 그걸 우리가 수학 상에서 나머지 정리로서 배웠다는 거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원래 n이라 했습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a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 이라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죠.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이거를 일일이 계산해도 되는데 뭐 이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좀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서 이거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n제곱이랑 똑같거든. 맞지? 0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6분의 6 곱하기 11 곱하기 7 곱하기 13 그래서 91. 신기하지? 맞지? 이게 왜 정답률이 49%지? 그렇죠? 뭘 시사하는지 알겠어? 5등급 이하부터 그냥 찍기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야. 알았죠? 5등급 이하부터 그냥 다 찍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수능 보는 애들의 절반은 찍는 애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듭 말하지만 센 정도만 다 풀 수 있어도 센 수학 1, 2, 3 3가 어딨냐? 선택 과목 그쵸? 그것까지만 다 풀 수 있어도 그래도 3등급부터 시작입니다. 그거만 다 풀 수 있어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데 센 C단계까지 다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2등급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멀지 않은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멀죠. 그러면 3권이나 다 해야 되거든. 너희 당장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따지더라도 한 권의 절반 정도잖아. 그치? 그럼 중간기말, 중간기말, 중간기말. 즉 사실상 3학기분을 다 할 수 있으면 돼요. 3학기분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새학기 시험 범위를 그냥 부교재가 센인 거야. 마프 시너지인 거고. 그 정도만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수능 3등급 받아요. 그거 좀 못해도 괜찮아. 그거 좀 못 풀어도 2등급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하필 내가 아는 게 나왔을 때, 하필 내가 모르는 게 안 나왔을 때 등급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거는 운에 따르는 거고. 우연히 찍은 게 더 맞을 수도 있지. 내가 주관식을 하필 341일 찍었는데 맞을 수도 있지. 그치. 대박 난 거지. 실제 그런 애가 있다니까? 원래 평소에 영어 한 3등급, 4등급 맞는데 하필 잘 찍어서 89점이 나온 거야. 아, 걔는 만약에 이제 딱 하나만 더 맞았으면 진짜 1등급 뜬 거지, 영어로. 맨날 2등급 근처도 못 가본 애가 수능에서 잘 찍어서. 영어엔 주관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건 우리가 바라는 요행은 바랄 수 없고요. 어떻게든 기본 실력을 기르는 건데 그냥 그 정도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공부하던 유형서만 잘 공부해놔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유형서로 학습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주는 힐러라고 말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건 기출을 반드시 풀어보면 또 기출 풀다 보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게 포기하고 싶어지죠. 자, 아무튼 20번 보도록 합시다. 구간이라는 거 0,1 뭔 말이에요? x가 0과 1 사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fx는 3과 1, x가 0과 1에 대해서 x는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fx 더하기 1은 fx 무슨 말이요? 주기란 이야기죠. 그렇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분의 k 곱하기 f 루트 k. 이게 뭔 말이냐? 대입을 해보자. 1부터 20까지잖아. 그치? f1이라는 건,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f1이라는 건 사실 f 루트 1을 말하는 거죠. f 루트 1 맞지? 루트 1은 0과 1 사이에 있어?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이라는 거죠. 뭐 생각할 게 없네. f 루트 2는 뭐예요? 그렇죠. f1과 2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맞죠? 1과 2 사이에 있으면 이거 누구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정수 이거 f 루트 2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3이 되죠.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뭔 말이냐면 f 루트 x라는 애가 루트 k라는 애가 루트 k가 다시 여기서 얻는 게 f1은 1이고요. f2도 1이고요. f3도 1이잖아요. 왜? 주기가 1이니까. 그치? 계속 1이잖아. 즉 f 루트 k가 에 대해서 루트 k가 정수이면 1이고요. 루트 k가 정수가 아니면 모조리 다 3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3분의 3이네. 정수인 게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다시 한번 써보면 3분의 k 곱하기 f 루트 k는 기본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얼마예요? 3분의 k 곱하기 3이 됩니다. 딱 4개에 대해서만 빼주면 3개죠. 뭐 4개에 대해서만 뭐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k가 4일 때 4 곱하기 1 9일 때 9 곱하기 1 16일 때 16 곱하기 1 이거 딱 4개만 빼고는 싹 다 적으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뭐야? 1, 2, 1, 4, 9, 16일 때 여기가 3인 건데 여기는 1인 거잖아. 그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2개만큼만 빼주면 돼요. 그치?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냐면은 여기를 1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1, 4, 9, 11, 16일 때만 딱 1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1로. 그래서 어떻게 되죠? 1부터 20까지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마이너스 3분의 10, 20, 30, 그래서 210 마이너스 20은 150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 곱하기 3 맞죠?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3 3분의 9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16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9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6 곱하기 1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실제로 F 루트 16은 1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두 개만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치? 만약에 정 헷갈리면 이거를 3으로 써서 빼고, 왜냐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4 곱하기 1 3분의 9 곱하기 1 3분의 16 곱하기 1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쵸? 있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을 조정해줘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 헷갈리면 어쩔 수 없죠. 아직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평소에 안 해버릇한 습관 때문이니.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A는 A 더하기 3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A5 곱하기 A7은 0보다 작대요. 공차가 3인데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럼 명확하죠. A5는 0보다 작고요. A7은 0보다 큽니다. 즉 A 더하기 4D는 A 더하기 12는 0보다 작고요. A 더하기 누구죠? 18은 0보다 큽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A5와 A7을 물어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예요? A6. 모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6 A7 더하기 A8 더하기 A12 절대값은 없어도 됩니다. 왜? 이미 0보다 크다고 말했어. 절대값은 이미 사라졌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명확합니다.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A 4 플러스 절대값 A6 아까 말했죠. 얘는 모른다고. 얘는 몰라요. 더하기 A8
더하기 A10 더하기 A12. 둘이 6을 더하면 같답니다.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 K 더하기 6과 6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 2K는 그 결과 10, 6, 10, 12 지워주고 8, 10, 12 지우고요. 얘는요 A7 더하기 A9 더하기 A11 3개 남고요. 얘는요 6-A2 마이너스 A4 더하기 절대값 A6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6이 넘어가면요 등차수열이라고 말했잖아, 그치? 등차수 쓰고 보잖아요. 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얼마예요? 3A9 A9가 4A 더하기 24 3A 더하기 72 빼기 6 더하기 2A3 A 더하기 2A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15가 되는 거죠. 그게 5A 84 더하기 78 이렇게 되겠습니다. A 더하기 15가 5A 더하기 78이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63이 되겠죠. 자, 만약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가 5A 더하기 78이면요. A는 6분의 마이너스 93이 되겠죠. 자, 헌데 얘라고 가정을 하면 A 더하기 15에 얘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0보다 크다는 가정이죠. 0보다 작죠. 네, 땡. 얘입니다. 뭐 좀 줄일까요? 2분의 마이너스 3을 나누면 31. A10은요? 2분의 마이너스 31 더하기 27. 2분의 얼마죠? 54, 23. 이렇게 됩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아까 말했죠. 쓰고 시작하라고. 그렇죠. 쓰고 그냥 다 대입하면 어렵지 않아요. (22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인 애가 A에는 마이너스 45 더하기 T에 N-1이죠. 근데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치?
자연수라는 멘트는 뭘 의미한다 했어요? 대입. 그렇죠. 대입하는 겁니다. 자, 절대값 am는 절대값 am 플러스 1이 있다. 이게 뭔 말이니? 미안합니다. 3이라고 써있죠? 뭔 말이에요? D 0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1차 함수라 했어요. 그쵸? 1차 함수야. 절대값이잖아. 그치? 1차 함수예요. 지금 1 대입하면 어차피 0보다 작죠? 마이너스 45부터 시작하잖아. 이거 0보다 작은 애야.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치? 맞아요? 1,45니까 마이너스 45니까 좀 그래프 깔끔하게 그리면 1 대입했을 때 그냥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그릴게요. 이거잖아. 그치?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프. 이게 D가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점점 커진다 했으니까. 얘가 D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점점 작아지니까. 그쵸? 마이너스 45부터 계속 작아지냐? 커지냐잖아. 근데 얘를 절대값 합시다. 같은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값 am과 절대값 am 더하기 3이 같을 수 있어? 불가능해.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기준으로 V자 그리잖아. 맞지? 그럼 같은 게 계속 있지. 계속 있죠. 그래서 이거 D가 0보다 크다는 의미예요. 그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했어요. 첫 항이 0보다 작아요. 공차는 0보다 커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최대가 만들어집니다. 최소가 만들어집니다. SN은 최소가 존재하게 돼요. 아까 서두에 개념 설명할 때 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나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즉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풀이를 유도한다고? 대입합시다. 공간이 좀 많이 할애되네요. 자, D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3, 그쵸? 네, 이미 끝났다는 게 파악되죠? 3개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100을 넘었어요. 더 작아졌죠? 안 된다. D가 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안 된다는 거 보여요? 극단적으로 공차가 커져야 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커져면 적당하겠어요? 10 정도를 키워볼까? 아직도 택도 없다는 게 보여요. 맞아요. 아직도 택도 없는 거 보이나요? 그쵸? 줍니다. 이 짓 하라는 거예요. 이 짓 하라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자, 더 키워볼게요. 어디까지 키워볼까요? 13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6. 최소값은 음항들의 합이에요. 그쵸? 음항들의 합. 자, 2개 더하면 마이너스 51이고, 마이너스 51이죠. 네, 땡. 자, 근데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102밖에 안 됩니다. 찾았어요. D는 14입니다.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96. 네, 입니다. 뒤에다 또 누구 대입해요, 그러면?
15 대입하겠죠. 그쵸? 맞아요. 마이너스 15. 네.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90. 얘도 되네요. 그쵸? 지금부터 다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왜 이거밖에 없어? 아니 14, 15, 16 다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밖에 없어? 왜지? 가족권이 어떻게 쓰일까? 아, 뭔가 더 있나 보다. 봐봐요. m 플러스 1, m과 m 플러스 3이 같다는 건 등차수열이잖아. 그치? 기울기가 같다고. 봐봐. 여기에다가 m 대입한 거랑 여기 m 더하기 3이 같다는 건 뭔 말이에요? m 더하기 1과 m 더하기 2도 같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 0 되는 거 없어야 돼요. 아, 뭔 말이냐면 여기 m 더하기 1이고 여기 m 더하기 2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0 되는 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0 되는 값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0 되죠. D가. 그래서 지워집니다. 그러면 D가 16인 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이거 계속 1씩 줄지 않니? 29 마이너스 13 이해됩니다.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럼 또 17 이면 어떻게 되죠? 아씨 되게 많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얼마요? 얼마냐? 28 마이너스 11. 얘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지? 했더니 와 이런 대박 이런 일이 벌어지네. 얘는 이거 하면 14 대입하면 얼마죠? 11. 그 다음 거 누구죠? 25. 잘못했다.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게 0이 되는 게 없어야 되면서 둘이 같은 것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부호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보면 마이너스 3 다음에 11에서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공차가 똑같아지잖아? 얘도 안 됩니다. 얘는 0 되는 게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3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6이 되니까 안 되죠. 그쵸? 같은 거 나올 때까지 찾아야 돼요. 이거 다 안 됩니다. 누가 되죠, 그러면? 누가 될까? 3개. 18. 이거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자, D가 18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차피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많이 커질 수가 없거든, 구조상. 마이너스 45, 18이면 마이너스 27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 한 다음에 9죠. 그쵸? 비슷해졌죠? 얘 아니고요. 이제 나올 것 같죠? D가 19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7, 뭐야 이거 마이너스 9 아니야? 그쵸?
18 더하면 9 이렇게 얘가 되네. 얘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9면 잠깐만 아닌데 계산을 아니구나 맞구나 18, 9, 19 네 그리고 여기가 10 얼마죠? 2 이거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또 누가 되죠? D가 20일 때 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5 그 다음 누구예요? 마이너스 5, 15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또 한참 가다가 누가 될 때 이 둘이 같을 때 따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예요? D가 30일 때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그리고 15일 때 이렇게 두 개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4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입을 일일이 할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지금 인식할 것인가 D가 0보다 크다라는 존재만으로는 저 실제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까지 내가 다 해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걸 어떻게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냐? 라는 거고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식을 써보면 돼요. 마이너스 45 더하기 D에 n-1과 그쵸? 부호가 다르거든 어차피 그쵸? 그래서 이게 부호가 다르면서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둘을 더하는 게 뭐다? 0 이겁니다 그래서 45 더하기 D에 m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90 더하기 D에 2m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고요 네, D는 사실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90의 약수 중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치? 따져야 되는 게 뭐밖에 없었다? D는 30, 18, 15. 또 누구 있죠? 90의 약수? 15, 6, 5, 3. 이런 애들만 따졌으면 됐다는 거죠. 맞죠? 맞아요. 이런 애들만 따졌으면 됐다. 이거를 미리 찾았으면 더 좋았겠죠. 오케이? 미리 찾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되더라도 일일이 대입하면 괜찮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AA는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써서 판단해야 되는 건 일단 D가 0보다 크다. 그리고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M과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게 있다는 건 부호가 다른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호만 다른 게 존재할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부호만 다른 게 존재. 부호만 다른. 그럼 그걸 통해서 이런 식이 등장한다는 거죠. 즉 공차는 자연수인데 90이 곱해서 되는 것이므로 90의 약수가 된다. 자, 그러면서 나는 지금 최소값이 미안해요.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공차가 90의 약수이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큰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누구부터? 마이너스 15 확인해 보고요. 물론 미안해요. 15 확인하고요. 18 확인하고요. 그 다음 30 확인하고요. 그쵸? 원래는 누구도 확인해야 돼요. 45도 확인해야 됩니다만 45는 우리가 후보를 지워도 되긴 해요. 왜? 45 넘는 게 이미 없거든. 그러니까 이미 얘랑 얘가 확인된 시점에서 45까지 있으면 답이 90이 넘어야 돼. 그쵸? 안 되겠죠, 당연히. 실제로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45 다음에 0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기각입니다. 0 되는 거야 있지, 그치? 근데 바로 기각이고요. 두 개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렇게 딱 줄친 것들만 확인하는 게 베스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친 것들만 확인하자. 왜? 90의 약수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기가 되겠죠. 부호만 다르다라고 돼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규칙을 찾아야 돼요. 자연수니까 대입을 유도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정말 다 대입하면 빡세단 거야. 정말 다 대입하면 너무 빡세. 그럼 뭔가 이걸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다. 그쵸?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평소부터 자주 쓰던 아이디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걔네들이 근간이 돼요. 알았죠? 부호만 다르다는 개념, 합이 0이다. 이거 엄청 많이 써. 언제부터 썼냐면 수학상부터 나옵니다. 수학상부터. 수학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걸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다. 즉 b가 0이다라고 찾았다는 거거든. 그리고 뭐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수학상부터 가져오던 아이디어야. 당연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근데 이 가를 절대값 am과 am 더하기 3이 있는데 am이랑 am 더하기 3이랑 같을 때 am이랑 마이너스 am 더하기 3이 같을 때 이걸로 나누어서 푼다 문제를? 그거부터 이미 잘못 짚고 있다. am과 am 더하기 3은 같을 수 없어요. 등차 수열이라면. 왜냐면 직선 형태니까. 그쵸? 같을 수 없다고. 우리 부호가 다른 애들이 같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인식해 주는 거죠. 사실 풀이를 좀 정돈해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 쓰고요, 얘 쓰고요. 이거랑 이거 쓰면서 그다음에 요거 쓰고 그리고 요거 쓴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노란 색깔 3개 정도만 확인하고 뭐 많으면 4개 확인하고 답 내리면 됩니다. 알았죠? 자, 정리했을 테니까 23번으로 넘어갑시다. (23번이) 31%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좀 높긴 하죠. 풀만 했거든. 21번이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7손가락 안에 드는 레벨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할만했다. 이게 가장 근래에 본 모의고사예요. 가장 근래에 본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수능에서 원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고 또 했죠? 일단 쓰고 봅시다. H7이라는 게 13의 배수라는 거죠. M이라 할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 이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식 쓰면 무조건 풀려요. 그러니까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SK라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첫항 더하기 막항. 이걸로 쓰면 풀립니다. 뭐 2차식이니까. 그쵸? 다시 한번 써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분의 DK제곱 마이너스 2분의 2A 마이너스 DLK K제곱 공식 쓰고요. K 공식 쓰면 식 나오죠. 그쵸? 그렇게 푸는 게 기본이에요. 이 문제의 기본입니다.
자, 근데 A1부터 A7까지 더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S1이라는 건 A1만 있는 거죠. S2라는 건 A1 더하기 A2 있는 거죠. S3이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있는 거죠. A4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있는 거죠. 맞죠? 아이씨, 언제까지 하는 거야? 맨 마지막 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이거 다 더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는 이거 더한 거의 2배라는 거 이해돼요? 맞아요? 봐봐. 지금 얘는 A4가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A4를 기준으로 이게 7개 있잖아, 총. 이거 그냥 하나 다 써줄게. 지금 너희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봐봐. 이게 한 칸씩 늘어나는 형태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하나 없고요. 하나 더 있죠. 그쵸? 근데 얘랑 A3이랑 A5는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칭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리고 이게 뭐라고 쓸까? 이렇게만 씁시다. 이게 낫겠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더하기 A4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맞죠? 이렇게 이해가요? 다시 이 둘 더하면 A1부터 그러니까 S4라는 거에다가 D만 더하면 된다는 거죠. A4는 똑같이 있는데 여기 A4가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 근데 얘가 A4를 만들어주고 더하기 D만 짜투리 남는다고. 그럼 이 둘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더하면 얘가 A4를 주죠. 맞죠? 그럼 A6, A5도 다시 줄 수 있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좀 여기 얘랑 얘를 보면요. 여기랑 여기를 보면요. 지금 A4를 기준으로 2개가 없고 2개가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A4랑 지금 차이를 보면요. 여전히 D만큼 있고요. 얘는 A4랑 기준 2D만큼 있죠. 그래서 얘가 S4 더하기 2D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얘가 1, 잠깐 이거 잠깐만. 3D가 되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S4 더하기 얼마? 5D가 된다라는 거예요. 5D가 아닌가요? 6D인가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S4를 기준으로 2배씩,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2배까지 써주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면 S4를 기준으로, 맞죠? 2개 있는데 거기서 D만큼 차이 나고요. 얘는 A4 더하기 D랑 A4 더하기 2D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누구? 잠깐만. A3 더하기 3D라고 봐주는 게 좋나요? 나도 잘못 썼나? A3 더하기 2D 맞죠? 3D, A4 더하기 3D. 나도 규칙을 좀 잘못 썼니 혹시?
잠깐만. 그러네. 좀 잘못 썼네요. 여기를 좀 잘못 썼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규칙을 찾는 연습을 좀 더 해보자는 건데,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해요. 뭐 이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아마 이 30%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이걸로 풀었습니다. 왼쪽 걸로.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규칙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자는 거고요. 얘와 얘를 관련 짓기 위해서 A5를 A4와 여기 있는 A4와 없는 A4랑 관련 지으면 이게 A4 더하기 D가 되기 때문에 맞죠? A4를 채워주고 이걸 지우고 여기에다가 A4 더하기 D를 채워준다고 하면 A4까지 더한 게 3개 있으면서 D만 더한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4 여기 2개 더하면 ES4 더하기 D가 됩니다. 자, 얘는 노란색은 얘는 A4 더하기 D고 마찬가지로 A4 더하기 2D가 되는데 여기는 A4-D가 없고요. A4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계산되면은 D가 남고요. 얘랑 계산하면은 마찬가지로 D가 남습니다. 그래서 ES4 더하기 D 하나 남고요. D 하나 또 남고요. 그래서 2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보면요. 얘는 지금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A4 더하기 D고요. A4 더하기 2D고요. A4 더하기 3D가 되는데 여기에 A2가 없어서 A4 빼기 2D가 A4 빼기 D가 그리고 A4가 없어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면요. 이거를 맞춰주면요. 그러면 D 하나 남고요. D 3D만큼이 이게 맞았다. 이게 맞았네요. 이게 4D였고요. 여기가 지금 D가 남고요. 얘랑 얘 지금 차이 때문에. 근데 A-A4-D를 만들어야 되는데 A4 더하기 2D가 있어서 이게 3D만큼 남고요. 여기는 3D인데 마이너스 2D가 돼야 되는 게 3D만큼 있어서 5D만큼 남아서 그래서 여기가 ES4 플러스 9D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하면 7S4 더하기 14D가 되는데요. 7S4라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2A 더하기 5D의 2배. 맞죠? 왜냐면 2A 더하기 5D가 2개 있는 거잖아. 거기에 7을 곱한 거 더하기 14D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에 2A 더하기 6D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2A 더하기 6D라는 게 누구였냐면요. 다시 그러면 28에 A 더하기 3D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28에 A 더하기 3D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6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3D가 얼마가 돼요? 28로만 나눠주면 20 얼마죠? 56이니까 84라서 3 이렇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A 더하기 6D가 3D가 23이고요. A 더하기 6D는 13 또는 26 또는 39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랑 3D만큼 차이 나고 맞죠? 그리고 D가 지금 자연수여야 돼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은 첫 항과 공차가 다 자연수라는 걸 일컫기 때문에 A와 D가 모두 자연수가 되기에 얘랑 얘를 만족하는 애 중에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은 얘가 3D가 3의 배수인 거. 3 다시. 차이가 3의 배수인 거. 요거는 마이너스 13 아니고요. 얘가 되나요? 여기를 잘못 계산했구나. 아, 참. A1이랑 A4 더하면 2A 더하기 5D가 아니죠? 2A 더하기 3D죠. 뻘짓했네. 여기가 4D가 되고요. A 더하기 2D가 돼서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4의 배수만큼, 지금 차이가 4의 배수인 건 이렇게 되는 게 4D가 16임을, D가 4임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A 더하기 D인 N은 23 마이너스 4인 19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좀 복잡하다 느끼면 이거 계산해서 요거랑 지금 연립해주면 됩니다. 근데 원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걸 설명했던 이유는 식을 안 쓰고, 그러니까 저런 식을 좀 덜 쓰고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걸 원했어요. 그 과정 중에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관련을 지을 수 있게 되는데 이 A1과 A2, 1부터 A7까지 더한 것, A2, A1, A1, A2 더한 거랑 A1부터 A6까지 더한 것, 얘네들을 짝지으면서 그것을 가운데 있게 되는 S4라는 것과 관련 짓는다면 그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물론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즉 첫 항과 막 항의 합은 유지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2A 더하기 3D라고만 쓴다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식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D가 23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A 더하기 2D가 23이라는 결론은 문제에서 말하는 A 더하기 6D가 13의 배수라는 것, 13, 26, 39, 그 다음에는 52가 되나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A와 D가 자연수라는 근거에 맞춰서 따져주면 4D가 16인 23과 39가 딱 맞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여기에서 4D만큼 차이 나는데 이거를 따지면 마이너스 10이라 아니고요. 이건 플러스 3이라 아니고요. 얘가 플러스 16이라 딱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에 4D는 16, D는 4라는 결론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A2라는 값은 A 더하기 D니까 23에서 4를 빼주면 19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A4 더하기로 기준을 해서 보니까 오히려 좀 까다롭긴 하네.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얘네를 이와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붉은색이 어디였을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얘를 A4 더하기 D, A3 더하기 3D, A2 더하기 5D 이렇게 해서
얘는 채우는 용도고 요거는 남는 짜투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9D 맞죠? 나오겠죠. 그리고 얘도 A4 더하기 D랑 A3 더하기 3D라고 하면 여기 4D 남는 거 잘 쓸 수 있겠고요. 여기도 그냥 A4 더하기 D라고만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한 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쓰기 위해서였고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일단 23번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계산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라져서 설명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24번하고 한 문제만 더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L이에요. 자, 그럼 AN이라는 건 54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SM 더하기 SM 더하기 1 더하기 SM 더하기 2 더하기 SM 더하기 3 더하기 SM 더하기 4 5개 더하는 거죠. 그쵸? 5개 더하는 게 최대가 된대. 그치? 얘죠. 5개잖아. 등차수열의 합이라며.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차가 그러니까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차이 난다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거 SM 플러스 2를 기준으로 공차만큼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공차만큼만 차이 난다고. 방금 했던 논의에 의해서 지금 얘는 가운데가 얘죠? 그럼 얘랑 얘는 얼마큼 차이 나요? D만큼 차이 나고요. 아, D만큼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얼마큼 차이 나요? 4D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찾는 건 결국 얘가 최대인 거 찾으라는 거예요. SM 플러스 2가 최대면은 어차피 이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SM 플러스 2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죠. 최대가 되는 원동력은 뭐 때문이다? 0보다 큰데 공차가 마이너스라서 양항의 합이 되는 거고요. 양항의 합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0보다 언제까지 크냐는 거고, 맞지? n이 13일 때가 되겠죠. n이 13일 때 n은 최대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m은 얼마? 11.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주면 이런 문제가 좀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정답률은 얘가 제일 낮은데, 맞지? 이걸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가운데 기준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이 끝에 있는 애들끼리 합이 같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SM 플러스 2만 신경 써주면 되는구나 라고 문제가 환원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다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다 식으로 써도 괜찮은데 단원의 본질이 뭐라고? 규칙 찾기라고. 그럼 규칙을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두자는 거지. 이렇게 규칙을 찾는 것을 미리 공부해 두자. 그러면 다음에 이런 류의 문제를 다룰 때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문제가 바로 연동되는 거 느껴져요? 그렇죠? 이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질문 있나요?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 아까도 말했고 최대 최소 되는 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누구까지 더한 게 최대고 최소인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혹시 EBS 풀어 온 친구 있나요? 질문할 게 있다, EBS에서. EBS 169번? 169번 한번 볼게요. 그거 보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해서 한 문제만 풀고 네, 보겠습니다. 자, A3은 A2에서 20% 증가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1.2를 곱한 걸로 봅니다. 근데 등비수열이라면 그럼 A에는 A 곱하기 1.2에 n-1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AK가 A1 곱하기 1.2의 K-1제곱인데 이게 4A1 이상이 되길 바란대요. 즉 1.2의 K-1제곱이 4 이상이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건 암산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주면 K- 곱하기 로그 1.2가 로그 4 2로그 2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로그 1.2와 로그 2가 나와 있으니까 0.08K- 이게 0.6 이상이다. 즉 K-1이 8분의 60 이상이다. K가 8분의 68, 즉 8.5 이상이 됩니다. 9가 되겠죠. 또 있나요? 없다면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34번 한 문제만 같이 풀어봅시다. 34번.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좀 한번 해봐야 돼요. 34번 이 한 문제만 잠깐 여러분 고민하고 잠깐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34번 EBS 아니에요. 모의고사 문제예요. 34번 한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삼십사 번
자, 문제는 좀 잘 둘러봤을 거라 생각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게 보면서 나열하라는 거예요. 나열하면서 규칙 찾는 겁니다. 자, A1은 0이라 했죠. 맞죠? 0이에요. 0이니까 그 다음 건 여기죠. 근데 K 플러스 1분의 1이 뭔지 몰라. 그래서 A1은 0인데, 그 다음 A2가 뭐냐면, 그냥 A1이라고 안 쓸게요. 화살표로 쓸게요. 0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0보다 커졌잖아. 그럼 뭐 해? 빼지. 야, 근데 분모가 누가 커? 분모가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을 더하고 2분의 1을 빼는 거라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0보다 작아지죠. 맞아요. 작아졌죠? 0이었고요. 플러스였고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2배가 돼요. 다시 더해야 되거든. 마이너스니까 더해야지, 그치? 그쵸? 그럼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몰라. 반복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된대요? 0이 나온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네, 반복된 겁니다. 주기가 등장한 거예요. 주기가 등장했다. 그쵸? 이해할 수 있어요?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났잖아. 그치? 주기가 등장한 거야. 아, 무슨 짓을 했더니, 그러면은 K 플러스 1분의 1을 내가 어떤 A번 더했으면 K분의 1은 21 마이너스 A번 뺐을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얘가 지금 A22고 얘가 A1이잖아. 그럼 21번 뭔가 더하고 뺐죠. 그치? 더한 순간이 아니면 무조건 뺐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거나 K분의 1을 뺄 건데 그거는 합쳐서 21번이니 다음과 같이 되고 그 결과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곱한다면 얘는 AK가 얘는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당히 정리해주면 얘랑 K랑 곱해서 빼주면 2A 마이너스 21의 K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A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즉 K라는 건 (21 마이너스 A) 잠깐만. 아, 네. 나누기 2A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수죠. 맞아요? 근데 A도 자연수죠. 그쵸? 왜냐면 A는 횟수니까. 그쵸? A는 뭐 굳이 이야기하면 A는 AN이 K분의 1을 0보다 2하인 횟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죠. 번을 말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2A-21분의 21-A가 자연수 되는 거. 뭐 있어요? 대입해 적당히. 맞지? 그치? 얘 무조건 홀수죠? 맞아요? 일단 이거 마이너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면 안 돼. 그러니까 A는 11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11 대입하면은 K 뭐가 돼요? 10. 되네. A가 12면 어떻게 돼요? 24에서 뺐으니까 K는 3. 됐네. 확 작아지지 않니? 곧 끝나겠죠?
N도 뭐 대입할 거예요? 13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K는 5분의 8. 안 됩니다. 그쵸? 5분의 8이라서 안 돼요. 더 작아진 거 보여요? 곧 1이 등장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돼요? A는? 한 14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7분의 7. 네, 1. 자연수 마지막이죠. 끝. 14입니다.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입하고 한 거 말고 다른 거 뭐 하는 거 있나요? 없죠. 대입만 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적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이자 일반적인 풀이는 대입입니다. 대입을 하면서 유추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유추가 기반이 돼서 일일이 대입하는 겁니다. 알았죠? 질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얘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하면 되거든. 적당히 대입하면 돼. 그치? 진짜 적당히 대입하면 된다니까? 얘가 13번, 14번 아까 같은 문제들 막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이거 대입하는 게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하려고 해봐야 된다. 알았죠? 그거를 꼭 기억하면서 이번 숙제 49번까지 해오길 바랄게요. 49번까지 하면은 수학 1 마무리되죠. 네, 오늘이 지금 10 며칠이냐? 12일인가? 다음 주면 19일이잖아. 그치? 다음 주면 얘가 끝나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그 다음 주는 좀 모의고사를 풀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모고를 직접 풀어보고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고 그 모고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생각 중이라서 만약에 좀 이게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EBS를 좀 숙제로 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및 EBS 별로 안 풀었잖아, 그치? 질의응답 및 하는 거를 생각 중입니다. 근데 뭐 얘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게 원래는 공통 과목을 다 풀면 내가 보통 공통 과목은 70분 잡으러 하거든. 그러니까 뭐 수학 1만 잡으면 35분 정도면 여러분들 수학 1에 해당하는 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기준으로 공통이 22문제, 선택이 8문제예요. 하하. 100분이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이제 70분 정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30분이면 되죠. 이건 2배보다 더 많잖아, 그치? 실제로 얘네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분 잡고 풀어야 됩니다. 수학 1과 2가 딱 공평하게 11문제씩 있으므로 한 35분 정도 모의고사 보고 그거에 대해서 풀이하면은 보통 2시간 정도 지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마지막 19일은 저희 19일이 아니라 26일이죠. 6일은 그렇게 할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얘는 49번까지 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고는 49번까지 풀고요. EBS는 수열의 합까지만 풀어보세요. 수열의 합까지. 아니다. 이거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수열의 합과 귀납법이 같이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다 끝내올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 개 된다면. 고생했어요. 잘 가요. 연휴 끝나자마자 와서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습니다.